2024년 우리 모두는 손흥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2세의 나이, 떨어진 골 결정력, 벤치를 오가는 모습. 모든 데이터가 쇠퇴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언론은 연일 은퇴설을 쏟아냈고 팬들은 새로운 에이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8월 LAFC로 떠난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데뷔전 활약상 그리고 결정적 어시스트. 33세의 나이에 20대처럼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축구가 다시 즐거워졌다는 한마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친 건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말이죠. 과연 우리는 손흥민을 제대로 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민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10년간 취재해온 기자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토트넘 호스퍼 훈련장 앞 카페에서 동료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주말 경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손흥민 말이야. 이제 정말 끝물 아니야? 김 기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는 늘 직설적이었거든요. 맞아. 속도도 예전 같지 않고. 박 기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난 경기 봤어? 완전히 다른 선수 같더라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32살이 되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1시즌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얼마 전 맨시티전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 봤나? 포체티노 감독도 이제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더라고. 이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손흥민의 쇠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골 결정력 하락, 드리블 성공률 감소, 평균 주행거리 단축. 모든 지표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결론지었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우리는 참 오만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버티며 145골을 넣은 선수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훈련장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차장에서 손흥민의 차를 봤는데 평소보다 일찍 와 있더라고요. 오전 6시 반이었는데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부상에서 회복하려고 더 일찍 나오나 보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의 성실함이 오히려 절망적인 몸부림처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토크쇼가 나오고 있었어요. 청취자들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토트넘이 이제 새로운 에이스를 찾아야 할 때죠.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거든요. 30을 넘긴 선수의 자연스러운 쇠퇴,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시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날부터 큰 실수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선수의 진짜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하려 했고 그의 마음까지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 주말 토트넘은 첼시와 홈 경기를 가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스탠포드 브리지가 아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손흥민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주장 완장의 무게에 짓눌린 손흥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경기가 시작되고 60분이 지나서야 그가 교체 투입되었어요. 저는 즉시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그의 터치 횟수, 패스 성공률, 슈팅 시도를 일일이 기록했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제가 쓴 기사의 첫 문단은 이랬어요. 손흥민 32세이 또다시 무득점 경기를 기록했다. 30분간의 출전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숫자로 가득한 기사였어요. 평균 주행거리는 전년 대비 12% 감소,
드리블 성공률은 45%에 그쳤다. 골 결정력은 시즌 최저치를 경신했다. 모든 걸 수치로 설명하려고 했죠. 기사를 발행하고 나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제 분석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님 분석이 정확해요.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죠. 객관적인 기사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한 기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경기를 다시 보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의 표정이었죠. 카메라가 잠깐 그를 비췄는데 그는 경기 내내 동료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메모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쓴 기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다루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숫자와 결과만으로 그를 평가했죠. 다음 날 아침 토트넘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기자들과 함께 훈련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 손흥민은 이미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코치와 함께 슈팅 연습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 넘게 같은 동작을 계속했습니다. 왼발 슈팅, 오른발 슈팅, 헤딩까지. 땀에 흠뻑 젖은 채로도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부진한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네요. 옆에 있던 김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봤자 나이는 속일 수 없죠. 제가 대답했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손흥민이 훈련을 마쳤어요. 클럽하우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와의 싸움에서 밀리는 손흥민,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성실함이 곧 모든 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카라바오컵 3회전이었습니다. 상대는 풀럼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기자석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손흥민의 경기력을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손흥민이 갑자기 잔디에 쓰러졌어요. 햄스트링 부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기사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쇠화의 시작, 부상으로 드러난 한계. 의료진이 들어와서 그를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32세의 나이에 찾아온 부상은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모든 선수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썼습니다. 통계를 인용했어요. 30 이후 선수들의 부상 빈도, 회복 기간, 재발 가능성까지 자세히 다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흥민에게 물러날 때를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기사를 올리고 나서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분석이었다는 말, 정말 이제 끝인 것 같다는 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 썼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계속 오면서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주일 후 우연히 토트넘 훈련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오후 6시쯤이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미 집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혼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손흥민이었어요.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부상당한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회복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기사에서 그린 포기하는 선수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20분 넘게 지켜봤어요. 그는 재활 운동을 마친 후에도 가벼운 볼 터치 연습까지 했어요. 부상당하지 않은 다리로만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노쇠화의 시작, 물러날 때를 놓쳤다. 이런 표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상은 확실히 통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이와 부상률의 상관관계, 회복 속도의 차이, 이런 것들은 모두 수치로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그날 본 손흥민의 모습은 어떤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나아지고 싶다는 의지, 이런 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기사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통계는 맞았죠. 하지만 그 선수의 진짜 이야기는 담지 못했던 거예요.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훈련장 미디어룸에는 3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예전보다 더 진중해 보였습니다. 처음 몇 질문은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부상 상태, 컨디션 회복, 다음 경기 출전 가능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손흥민은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의료진과 함께 체계적으로 재활해서 곧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 언론에서 선수님의 쇠퇴와 은퇴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그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저도 펜을 든 채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익숙합니다. 단 3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하다고 하시면이라는 추가 질문에 네, 익숙해요. 이런 얘기들에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서운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견뎌온 일상처럼 말이에요. 회견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다들 그의 대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좀 시큰둥하더라. 기자들한테 섭섭한가 보다. 당연하지, 매일 은퇴설 나오는데 기분이 좋겠느냐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손흥민이 익숙하다고 말한 건 단순히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어요. 익숙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그의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그 후의 침묵.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는 비판에 익숙해져 버린 거였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력에 대한 지적, 나이에 대한 우려, 은퇴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한 선수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익숙해진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쓴 기사들, 그 안에 담긴 예단과 편견들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익숙합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쌓인 실망, 견뎌낸 시간, 그럼에도 꺾이지 않은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그날에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프리시즌,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를 떠났습니다. 저도 취재팀의 일원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에 몰린 사람들의 수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수백 명의 팬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동료 기자가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마케팅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명한 선수가 고향에 오면 당연히 관심을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질문 방식부터 달랐거든요. 선수님, 요즘 힘드시죠? 영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시는데 부상 회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질문들이었어요. 비판이나 분석보다는 걱정과 격려가 담긴 질문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도 영국에서와는 달랐어요. 훨씬 편안해 보였고 대답도 더 길고 자세했습니다. 한국 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팬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차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흥민 앞에 섰는데
그분은 사인을 받는 것도 있고 그냥 그의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흥민이. 고생 많았어. 몸 조심하고 건강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신성한 순간 같았거든요. 그 다음날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팀 K리그 올스타였어요. 단순한 친선 경기였지만 수만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경기 전 국가 연주 시간이었는데 손흥민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관중석에서 함께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의 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하는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손흥민이 단순한 패스만 해도 박수를 쳤고 실수를 해도 격려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흥민아.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응원은 영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국 팬들은 실력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아저씨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꿈이자 희망이었던 거예요. 영국에서 받는 비판과 의심,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여전히 영웅이었거든요.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팬 사인회가 있었어요. 저는 취재차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흥민 앞에 섰어요. 그분은 사인을 받는 것도 있고 그냥 그의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흥민이. 고생 많았어. 몸 조심하고 건강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으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신성한 순간 같았거든요. 그 다음날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상대는 팀 K리그 올스타였죠. 단순한 친선 경기였지만 수만 명의 관중이 몰렸어요. 경기 전 국가 연주 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관중석에서 함께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의 응원이 시작되었어요. 손흥민, 손흥민 하는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손흥민이 단순한 패스만 해도 박수를 쳤고 실수를 해도 격려의 목소리를 보냈어요. 괜찮아. 흥민아.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응원은 영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국 팬들은 실력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아저씨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 나라의 꿈이자 희망이었던 거죠. 영국에서 받는 비판과 의심,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여전히 영웅이었거든요. 2025년 1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다는 거였어요. MLS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집부 회의실에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결국 은퇴 준비네. MLS는 거의 반은퇴잖아. 아시아 선수들의 마지막 행선지지 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33이 된 선수가 MLS로 가는 건 보통 커리어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거든요. 편안하게 마무리하려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마지막 도전,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뭐 이런 느낌으로 기사를 쓸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예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LAFC에서의 데뷔전이 있던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생중계를 봤어요.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BMO 스타디움은 2만 명이 넘는 관중으로 가득 찼어요.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온 팬들도 많이 보였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1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33세 선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스피드였거든요. 마치 20대 중반의 모습 같았어요. 한 명을 제치고 두 명을 제치고 세 번째 수비수까지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어요. 동료가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었어요.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오른발 슛이었는데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골을 넣고 코너 플렉으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제가 알던 쇠퇴한 손흥민이 맞나 싶었거든요.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그는 2개의 어시스트를 더 기록했어요. 패스 정확도는 93%, 드리블 성공률은 80%를 넘었습니다. 하프타임 인터뷰에서 그는 정말 오랜만에 축구가 즐겁다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잃었던 건 실력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는 4대1로 LAFC의 완승이었어요. 손흥민은 한 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LAFC 감독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 클래스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쓴 기사들, 그 안에 모든 예단들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흥민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이 LAFC에서 활약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선, 컴백 투 스퍼즈. 위 미스 유 선이. 사리 포 다우팅 유. 영국 팬들이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피켓들이었어요. 그들은 LAFC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죠. 그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토트넘 팬이라고 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언론도 너무했죠. 매일 은퇴설만 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바로 그런 기사들을 쓴 당사자였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경기장 벽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띄었죠. 생크 유선 HUNG-민. Forever Our CAPTAIN.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현수막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손흥민. 당신은 레전드였어. 다시 돌아와줘.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제 와서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스포츠 토크쇼에 출연한 전 토트넘 선수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손흥민은 11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팀이 어려울 때도 항상 최선을 다했죠. 그런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해야 해요. SNS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사리손, 플리즈 컴백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특히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어. LA에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래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젊은 팬 한 명의 메시지였어요. 아버지가 손흥민을 비판할 때마다 속상했어요. 저는 그가 제일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아버지도 제 말이 맞았다고 인정해요. 언론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 동료들도 하나둘씩 반성하는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가 놓친 진짜 레전드. 손흥민 떠나고 보니 더 그리워. 왜 우리는 그의 가치를 몰랐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였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짜 가치를, 그의 성실함과 프로페셔널함을 말이에요. 그는 이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처음부터 환영받고 있었죠. 우리가 주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LAFC의 경기를 중계로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세리머니가 달랐거든요. 예전처럼 격정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관중석을 향해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죠. 그 모습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거든요.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이곳에서는 그의 모든 것이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우리가 한 선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이에요. LAFC에서의 첫 시즌이 끝날 무렵, 저는 손흥민과 개인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화상 인터뷰였지만 오랜만에 그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어요. 화면 속 그의 모습은 런던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윤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아주 좋아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재미있어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LA에 와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축구가 다시 즐거워졌다고 대답했어요.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즐거웠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물으니 압박감이 덜하다고 했어요. 물론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매 경기마다 증명해야 한다는 무게감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영국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기자님들도 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프로선수니까 비판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성숙한 답변이었습니다. 원망이나 서운함 대신 이해와 포용이 담긴 답변이었어요.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묻자 물론 서운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력하는 모습은 안 보고 결과만 보고 판단할 때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의 노력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기사를 썼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아직 한참 더 뛸 수 있다고 했어요. 몸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다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도울 생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선수님에게 축구란 뭔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기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물론 골도 중요하고 어시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축구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요? 라고 묻자 네, 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심지어 기자님들과도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숫자와 기록으로만 그를 평가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자님,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선수들을 볼 때 숫자만 보지 마시고 사람도 봐주세요. 화면이 꺼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람도 봐주세요. 그렇게 간단한 부탁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닌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끊임없는 성실함, 팬들을 향한 책임감, 동료들에 대한 배려, 비판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레전드가 되는 자격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이에요. 손흥민은 우리에게 축구선수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